좋습니다. 우리의 디오피네트에 들어가서 show objects를 활성화하여 아나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군중 트리거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금 생성한 액티브 포스 속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타입의 매개 변수에는 여러 옵션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객체 속성, Object Attribute입니다. Object Soft Part에서 우리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찾습니다. 지오메트리, 아나킨과 속성 랭글 1, 바이오포트에서 내가 분석하고 있는 지오메트리, 즉 그 객체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를 제거하여 그것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성 이름 매개 변수에 내가 분석하고 싶은 속성의 이름인 정확히 액티브 포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컴패리손에는 equal과 값 1을 설정할 것입니다. 트리거가 액티브 포스 속성이 1일 때 내 전환을 활성화하길 원합니다. 이게 작동할까요? 확인해 봅시다. 작동했어요. 아나킨이 손을 뻗으면 우리의 캐릭터들이 렉돌로 변합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이 렉돌에게 좀 더 우아함을 부여해야 합니다. 누군가 손을 뻗을 때 렉돌이 마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그들이 저쪽으로 추진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에이전트가 렉돌로 변할 때는 더 이상 에이전트가 아니라 강체 RBD 객체가 되므로 강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힘은 펜, 포스입니다. 그럼 이 힘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저는 이 힘을 제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군중 객체의 출구에 배치할 것입니다. 뷰포트에서 원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뿔이 열려있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현재 힘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저는 힘이 저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에서 Z축에 1 대신 1을 넣겠습니다. 이제 원뿔이 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내 에이전트의 중앙에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만, 원뿔 앞에 있는 사람들만 튕겨나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뿔을 뒤로도 기울여야 합니다. Z축의 양수 방향으로 2.5입니다. 대략 아나킨이 손을 뻗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위치에 놓았으니 재생 버튼을 눌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와! 우리의 에이전트가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뭔가 보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힘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거칠지 않나요?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힘 단위 면적당 힘이 매우 강합니다. 1에 6을 올려놓았으니 1을 낮춰보겠습니다. 1000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여전히 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취향이 작용하네요. 붐. 이제 문제는 펜포스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넘어질 때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힘이 단지 한 프레임에서만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임펄스처럼 말이죠. 빵! 하지만 이미 날아간 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렉돌의 첫 번째 프레임인 24로 이동합니다. 펜포스의 액티베이션 매개 변수에서 이 매개 변수에 Alt 클릭을 하여 키프레임을 생성할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한 프레임을 진행하고 액티베이션을 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Alt 클릭하여 또 다른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을 재생해 보면 힘의 효과가 훨씬 짧아졌습니다. 캐릭터들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활성화된 유일한 프레임은 24번이고 29번에서는 활성화가 0이 되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원뿔 앞에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여기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이 매개 변수를 각도로 조정하세요. 기본값은 90이지만 13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뿔이 확장되어서 끝에 있던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면 힘이 우리의 레그도를 밀어낼 때 몸이 너무 경직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다리 부분에서 무릎이 거의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마치 아스파라거스처럼 보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유연성도 없습니다. 만약 총알 해결기에서 제약 조건 반복이나 서브 스텝을 너무 많이 설정했다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너무 경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약 조건 반복 횟수를 100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괜찮은 수치입니다. 서브 스텝은 기본값인 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근육 경직을 유발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노드들의 거의 숨겨져 있는 매개 변수로 우리가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트위스트와 제약 조건 핀 논란의 매개 변수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충돌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충돌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제약 조건으로 연결된 우리 에이전트의 신체 부위, 예를 들어 허벅지가 하나의 충돌 형태이고 종아리가 또 다른 충돌 형태이며 이러한 모든 부위가 제약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가 충돌 비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제약 조건으로 연결된 객체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허벅지가 종아리의 형태와 충돌하고 종아리가 발의 형태와 충돌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이 우리 에이전트의 다리가 필요한 만큼 구부러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충돌 비활성화, 즉 제약 조건의 충돌을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우리의 에이전트를 밀어낼 때 그들은 훨씬 더 많이 구부러집니다. 이제 그들은 매우 유연하며 바닥에 닿았을 때 취하는 자세는 더 물리적으로 현실적입니다. 여기 한 마리는 다리를 벌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반태아 자세로 마치 달리고 있지만 바닥에 눕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이 매개 변수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것입니다. 제약 조건 스핀에 대해서도 이러한 충돌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그돌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다음 문제는 우리의 캐릭터들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더 무겁고 힘이 거칠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에이전트에 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크라우드 오브젝트 노드의 피지컬 탭에서 density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수행합니다. 기본값은 1000이지만 이를 10,000으로 올리면 힘이 우리의 레그도를 밀어낼 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무겁고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에서는 기본값이 부족했고 1000에서는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1250으로. 좋아요. 이제 우리의 에이전트의 몸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1750으로 올렸고 몸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캐릭터의 무게와 우리가 사용하는 힘 사이의 균형을 조금 더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도를 높이는 대신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으로 설정하는 1000D나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아나킨. 원할 때 시작하세요. 이제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뿔이 거슬리면 제거하고 싶다면 펜 노드로 가서 펜 힘에서 가이드 옵션 탭에서 가이드 기하학 표시를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이제 정말 많이 날아갑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잠깐만요. 카메라를 뷰포트에 배치해서 오는 걸 볼게요.
와우, 이제 덴시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우리의 레그돌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확인했듯이 레그돌 시뮬레이션은 보이는 것만큼 빠르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매개 변수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으며 이러한 레그돌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후디니에서의 레그돌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레그돌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방법과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